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다른 글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에 관한 글을 올렸더군요. 부동산에 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글까지 올려서, 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이 투기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정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국토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다? 글쎄요. 근데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밤 MBC 100분 토론 끝나고 나서,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됐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이제 이거에 관한 비판 논란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약간 진성준 의원을 옹호하는 건가? 뭐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 문제에 관한 어떤 코멘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과거 정부 탓을 했습니다.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 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해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서울시장에도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도 욕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본인은, 이제 법무부가 아닌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뭔가 본인의 관심 분야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선 좀 주제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에 할 일도 태산 같고, 법무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은 그 중에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가 아닌 지금 다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른바 한눈을 팔고 있는 거,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 눈에는 또 어떻게 비칠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본인이 7일 8일 휴가를 갔었죠. 근데 자기 비서들을 휴가를 내도록 해서 그 휴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또 관용차를 타고 갔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아니 자기 휴가 가는데 왜 관용차 타고 가냐 그랬더니 또 그 부분을, 그거에 관한 해명은 안 하고 무슨 관음증이다 이런 얘기하고 완전 검언 유착 동맹이다 완전,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사람 과연 제정신이냐 하는 얘기로 국민들이 평가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런 인지 감수성 문제가 매우 떨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부동산 전문가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닌데, 제가 그냥 여기저기 책, 신문 이런 거 읽은 결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본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결국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럴 정도로 세계의 최첨단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금융과 부동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과거 역사가 다 증명하고, 외국은 또 뭐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고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했을 때 어떤 재앙적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되묻고 싶고요. 아마 본인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무슨 철학이 있다면, 그럼 뭐 한번 어디 뭐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서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 문제를 가지고 뭐 금융 전문가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나 아니면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도 뭐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전 세계 어느 시장경제주의 그런 국가에서도 금융과 부동산을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결합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걸 읽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뭐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로 뭐 강남 택지 개발이 부패 권력과 재벌의 유착. 글쎄요. 옛날에 강남 한창 개발할 때요. 저도 이제 그 선배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강남 땅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 안 팔린 걸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 연배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인, 10년 내지 15년 정도 선배인 기자들한테 제가 들으니까 서울시청 기자실에 당시에 그 서울시청 당국자가 와서요, 강남 개발을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이거 나중에 집값 엄청, 땅값 엄청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그랬답니다. 서울시청 기자실에 와서. 그래서 실제 그때 강남에 땅을 산 기자가 있습니다. 제 선배 기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시청 당국자들이, 시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땅을 사라. 땅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강남 개발하면서 땅 팔린 거는요, 지금 이 큰 길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길가에 있는 데서만 그렇게만 땅이 팔리고, 큰 길가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안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투리 땅, 왜 개발하다 보면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투리 땅은 기자들한테 요거 이렇게 해서 200평, 대개 이제 그때 택지를 200평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뭐 논현동 같은데 단독 택지 있죠. 200평으로 분양을 했는데, 200평 분양하면 그 옆에 자투리 땅 같은 거, 공원용지 뭐 이런 것 중에서 일부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덤으로 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자들 중에 당시 저한테 한 10년, 15년 정도 선배들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하고 장관까지 했던 신경식 전 의원, 전 헌정회장이죠. 그분도 지금 삼원가든 앞에 그때 땅을 샀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얘기하더군요. 야, 나 그 땅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 팔아서 내가 정치했다. 절반을 팔고 절반은 지금 뭐 건물로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팔아서 그래도 정치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뭐 부패 권력하고 재벌이 땅 장사했다고요? 글쎄요. 뭐 사정을 좀 알고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게 무지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때 강남 땅이 잘 안 팔렸다니까요.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려서 오죽하면 그 기자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들한테까지 와서 서울시 당국자가 땅을 세일즈 할 정도로 강남 땅이 안 팔렸는데, 그 이후에 뭐 개발하고 또 온갖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남 땅값이 오른 거지. 그 개발할 당시에는요, 부패 권력, 뭐가 부패 권력입니까? 안 팔렸는데 땅 자체가. 그리고 뭐 재벌이 땅 장사? 그 후에 있었던 일이지, 개발할 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거는 잘 한번 취재를 해보면,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다 과거 정권은 또는 박정희 정권은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린벨트 푸는 거 저도 물론 반대합니다. 그린벨트는 뭐 사실은
서울에 그린벨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삭막하고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마냥 붙잡고 있을 수도 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 정권 지금 3년 조금 지났는데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서도 지금 부동산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거둔다? 이거야말로 정부 부처 내의 혼선을 초래하고요.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서울 시민의 대다수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해박한지는 제가 알 수 없으되 아무러면 국토부 지금 공무원들만큼 해박하겠습니까? 내지는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 또는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들어서 그린벨트를 어찌 해야 된다, 뭐 투기판이 된다. 당장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든가, 보금자리 주택 만든다고 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린벨트 그게 뭐 전부 다 지금 투기판이 됐습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지금 공급은 조이고 수요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재건축 제대로 지금 허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해서 그거 잡는다고 계속 규제만 남발하니까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파다했습니다. 아, 문재인 당선되면 땅값, 집값 오를 거야. 파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먼저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 해결 못하고 청와대에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 여지는 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전문 분야나 제대로 챙기고 그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지. 법무부 장관 잘하면 그러면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 그거 국민들이 만들어줍니다. 굳이 지금부터 법무부 장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곳을 넘보고 다른 쪽에 신경 쓰고 이럴 계제가 아닌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휴가 본인이 휴가 내서 그 비서들 휴가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엄연히 공사가 분리돼 있는데 자기 휴가 기간 동안에 관용차 쓰지 말고 이거야말로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입니다. 근데 그거 위반했으면 그 위반한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의 자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쓸데없이 논점을 흐려가면서 무슨 검언유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본인이 공사를 제대로 구분 못한 데에 대한 성찰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법무부 장관 일을 제대로 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음 자리를 노리는 것이 합당한 이치지 뭐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어떻고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끼어들 계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